여러분, 자, 상속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제가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상속재산은요, 평가의 대원칙이 시가라는 거야. 근데 시가는 늘 하한가에 상한가 형성이 된다. 20억 아파트요, 18억에서 22억까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억만 움직여도 세금에는 5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다. 근데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상가,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 2020년 1월 31일 말 이후에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적용에 이슈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거용, 그 다음에 매매 유사 매매 사례가액, 동일 단지 내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공시가액 5%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유사 매매 사례가로 사용을 한다. 하지만 평가기간을 벗어났을 때도 증여는 9개월, 상속 15개월까지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재산가의 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산가의 평가. 재산가의 평가의 이슈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두 번째는요, 상속 추정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생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사전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이 무서운 규정 때문에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상속 추정은 2년 이내의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이 유독하셨을 때에는 절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마십시오. 또 인출한 통장을 자기 통장 이체한 순간 증여세, 가산세, 다시 상속재산 합산가에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출하지 마십시오. 인출하고 싶다. 그럼 인출해서 가만히 놔두십시오. 자기 통장에 넣지 말고. 인출을 도저히 하고 싶다. 이거 인출하고 그대로 놔두셔라. 이게 자기 통장에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정자금 이체, 자금 거래 및 사전 증여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돌아가신 분 10년치, 상속인 10년치 통장이 전부 다 오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속세를 내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상속세를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피상속인, 상속인 10년치 통장이 전부 다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직접 이체했던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소명자로 전부 다 나가버립니다. 입증 책임은 상속인한테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이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속공제, 가업 상속공제, 기타, 증여공제, 상속공제, 이렇게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산가의 평가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아버님 재산이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겠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 칩시다. 5억이 전 재산이었어. 근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10억이 나오네. 상속인들은 이걸 상속받고 나서 팔 계획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는 비록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상속가액이 공시지가로 픽스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감정세를 첨부해서 10억으로 신고해주면 나중에 10억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속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 이후의 플랜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이 상속재산을 유지할 것이냐, 경작할 것이냐, 양도할 것이냐를 놓고 상속 이후의 세금을 같이 비교해서 당장 상속세를 줄일 것이냐,
상속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것이냐를 반드시 판단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수관계자의 거래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시 첫 번째는 금전의 무상대출입니다. 부모가 자식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줬을 때는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으십시오. 이자 2억 미만이었을 때는 1% 이자라도 주고받는 게 맞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전의 자금이체요, 너무나 중요한데 몇 가지만 주의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상속세 회피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자금 이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오히려 상속 이후에 굉장히 많은 증여세, 가산세, 그다음에 추징세액이 나올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무상 자금거래 차입은 이자를 주고받아라. 이렇게 단 2억 미만일 때는 1% 이자라도 주고받아라. 그다음 부동산을 무상으로 아버지 토지를 무상으로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는 그 건물가액이 13억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아라. 그 다음에 저가양수도, 특수관계자가 저가양수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문의 많이 나오는데 2가지다. 저가양수도 가능하나 그 물건이 일세일투 비과세가 돼야 되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테마가 발동이 돼버리면 다시 상속재산이 들어간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까지 따져서 저가양수도 해야 된다. 물론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상속세의 절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 거죠. 최근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20억이야. 근데 증여의제를 벗어날 수 있는 17억에 만약에 양수도를 했을 때 아버님 재산 20억이 17억을 주네? 3억에 따라 상속세가 1억 5천이 준다는 거야. 근데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이하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저가 양수를 통해서 상속세 절세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단 중요한 것은 저가 양수도 있다는 증여의제가 상속재산에 반드시 합산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 부분 굉장히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세금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에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제가 현재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 특히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간의 텍스 아비트리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금을 어떻게 하면 적법한 수단 내에서 통행세를 내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들어올 것이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심도 있게 현재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부록으로 설명을 잠깐만 드려보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시민권, 영주권이 있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요, 시민권을 취득했느냐, 영주권이 있느냐와 국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판단한다는 거야. 거주자는 1년의 절반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고요, 국내에 거주할 거주 장소나 직업이 있거나 했을 때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국적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차이는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상속증여는요, 거주자는 국내 재산이야.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재산만 되는 거야. 그럼 국외 재산이 빠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부세도 마찬가지.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요. 현행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과 국조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증여자가 거주자였을 때 국내 재산 모두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자가 비거주자가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 국외자산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국내 부동산이 있었을 때 양도소득세만 내면 나머지 자금이 넘어가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분이 만약에 거주자 신분에 의해서 양도세 내고 남은 현금 내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비거주자 신분이 됐을 때 국내 재산에 양도세를 내고 하면 남은 자금은 넘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문의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